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새해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새벽 저녁 시간대에 올라온 영님의 진심 고백 담은 편지, 애프터라이크 영상, 이것들로 기분 좋은 2023년 새해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수많은 분들이 댓글이 200개나 넘는 새해 축하 인사를 수호씨에게 전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습니다. 올 새해에는요, 좀 더 라이브 방송을 활성화해서 우리 수호천사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히어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히어로를 전 세계에 더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 수호천사님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소식 굉장히 의미 깊은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님의 이 영웅시대 분들에 대한 사랑을 담은 고백 편지가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올해도 영웅시대와 행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영웅님처럼 수많은 전국에 계신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 역시 올해도 히어로와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고 싶다. 이런 고백 하신 분들 정말 많은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멋진 영웅님의 고백에 이어서 이 애프터라이크 댄스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임영웅의 애프터라이크 완벽 댄스 희망찬 2023년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2023년을 축하하는 임영광 군의 이 멋진 애프터라이크 댄스 자체가 새로 다가오는 2023년이 우울하고 너무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산뜻하고 가볍고 신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작부터 영님의 이 축하 영상으로 이 새해를 맞이한 분들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주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달드린 내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님의 애프터라이크 댄스를 우리 팬분들만이 본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방심하고 있다가 유튜브에 12시 되자마자 올라온 첫 번째 영상이 바로 영님의 애프터라이크 댄스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며 기분 좋고 재밌고 신나는 새해의 첫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팬분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을 즐겁게 해줄 생각으로 가득 찬 영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전달드렸던 영웅님과 신정은 대표님의 이 얼마나 수많은 분들을 향한 사랑이 진득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영님 곁에서 제2의 아버지처럼 곁을 지켜주며 영웅님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신정은 대표님의 인성과 그 인성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처럼 너무나 바르게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는 히어로. 이 모습을 본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두 사람은 닮은 것 같아요. 정말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퍽퍽한 사회가 더 퍽퍽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대상을 수상한 가수 이승기 씨. 이 보이세요? 삭발 투혼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남자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삭발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승기 씨는 군대를 전역한 지 지금 한참 세월이 흐른 상태이죠. 근데 이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김수찬 님이 또 이렇게 소속사와의 분쟁이 있었을 때, 그리고 가수 박군이 소속사와 분쟁이 있었을 때마다 제가 항상 영웅님과 신정은 대표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절대 소속사와 가수가 같은 편, 한 가족, 당연하다고 대중들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연예계의 속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장님과 직원과의 관계로 보여지는 경우가 대다수고, 이 이승기 씨도
10대 때부터 시작했던 연예계 생활이면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했고 따랐던 소속사의 대표가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삭발을 했는데 실상 내용은 아주 의젓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신을 짠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 이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게 된 이승기 씨라서 더욱더 그 이목이 쏠렸는데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해를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자신이 머리를 짧게 깎은 것은 일신상의 이유나 개인적인 심경 변화라고 추측하시는데 전혀 아니다. 지금 찍고 있는 영화 대가족에서 주지스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가수 이승기 씨가 이렇게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삭발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알고 보니 주지스님 역할을 맡아서 삭발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타이밍이 좀 묘하다라는 반응도 많이 있긴 한데 오히려 이승기 씨가 이렇게 탄탄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짠하게 보시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좋겠다. 또 예능으로도 인사드리겠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해였고 감사하고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기대상에서 다짐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객석의 동료, 선후배들을 보고 굉장히 뭉클했다. 우리나라 컨텐츠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줘서 큰 힘이 됐다. 앞으로도 꾸준히 배우 생활을 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전 소속사인 엔터테인먼트와 이 광고 비용 정산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 이 대표가 이게 사람인가 싶을 만큼 각종 횡령, 사기, 검찰에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수 이승기 씨가 이렇게 탄탄하게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수많은 국민들의 사랑과 팬들의 성원일 겁니다. 제가 왜 가수 이승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토록 오래 하느냐? 결국 가수라는 건, 연예인이라는 건 우리 영웅시대처럼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덤이 존재하는 한 이 연예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수 이승기 씨도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뒤통수를 친 그렇게 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나요? 최근에 이 박송 씨 같은 경우는 아예 가족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결국 아내와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죠. 이 박송 씨 역시 어떤가요? 그나마 결혼을 하고 의지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물론 아내분의 역할도 컸겠지만 영웅님처럼 수많은 팬들의 사랑, 국민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연예인들의 이슈와 사고를 보면서 소호 씨가 느끼는 점이 딱 하나가 있다면요. 이 연예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팬덤은 가수라 연예인을 응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대중들의 반응이에요. 그 연예인을 지지하는 게 팬덤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 연예인을 지지할 때는 그 연예인이 살아왔던 행보와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어떤 가수건 어떤 연예인이건 논란이 터졌을 때 도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연예인들은 감내하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응원과 지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국민 가수인지, 국민 배우인지, 국민 MC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 연예인의 삶이 방탕했고 문제가 있었고 과거에 심각한 이력이 있었다. 그렇다면 보통 국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박송 씨도 그렇고요. 특히 가수 이승기 씨도 마찬가지지만 국민 MC, 국민 가수, 국민 동생 이런 평가를 받던 연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온 국민이 나서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지탄과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예인의 편을 들어주고 지지를 하게 되어 있죠.
이런 국민적인 사랑을 얻기 위해선 대중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 영웅님이 걷고 있는 행보와 받고 있는 사랑은 대중들의 사랑이라는 점이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트롯이라는 장르가 대중들에게 사랑받기 어려운 장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웅님은 트롯 가수로 시작했음에도 다장르를 섭렵하면서 이제는 대중들의 사랑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초입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웅님의 앞으로의 행보와 영웅님의 앞으로의 거대해질 성장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가족들이 힘들게 하는지 소속사의 대표가 힘들게 하는지 그런 걱정 우리 영웅님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든든한 신정은 대표님과 든든한 가족들,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인 우리 영웅시대 분들까지 있으니 우리 영웅님은 더욱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예인의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록이 어떻겠습니까? 터져 나오죠. 30초 히어로 매직. 가수 임영웅이 출연한 TV CF 영상이 새해 밀리언 뷰를 달성했다. 바로 TS 샴푸가 공개한 짧은 영웅님의 30초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도 지난 9월 15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불과 3개월 좀 지난 시간인데 한 달마다 거의 3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100만 뷰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영웅님의 광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광고주들이 줄을 선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영웅님의 이 본죽에 이어서 바로 청정원에서 나온 간장 광고까지 우리 영웅님이 휩쓸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임영웅의 게임 CF 영상 역시 200만 뷰를 돌파했다. 바로 영웅님의 감성 넘치는 애니팡 게임 영상도 200만 뷰를 넘어서게 된 것이죠. 불과 15초 분량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영상 속에서도 영웅님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를 부르며 게임과 절묘하게 이 게임 광고를 믹스했다. 게임 광고를 고급화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애니팡 광고 200만, TS 샴푸 광고 100만, 뭐 광고 영상 찍었다 하면 수백만 조회수입니다. 이 수백만 명의 이목을 끌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광고주 입장에선 절반 이상은 이미 성공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ETS 샴푸 각종 홈쇼핑 방송마다 전량 품절이 나버렸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뭐 광고주들이 영웅님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러브콜이 쏟아지겠죠. 지금 올해 공개된 이 영웅님의 광동 경옥고, 애니팡, 본죽, 청정원 간장 광고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1월이에요. 이제 1월 1일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 영웅님이 휩쓸게 될 이 광고의 개수는 이때까지 있었던 광고 개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영웅님의 위상은요, 2022년과 비교할 수 없고 2021년과는 더더욱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야말로 초 슈퍼스타의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광고주들의 섭외 1순위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광고만 그럴까요? 방송가에서도 섭외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극진히 모셔야 하는 슈퍼스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런 증거를 드러내는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죠. 이분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영웅님의 선한 영향력, 사회에 이토록 빨리 번지는데 시간이 더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223만 원을 쾌척했다, 기부했다. 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의 나눔이 눈길을 끈다. 대한적십자사에 12월 27일 바로 팬클럽 영웅시대 창원 경남 웅사랑방의 기부금 이야기인데 이거 소씨가 얼마 전에 전달을 드렸던 내용이죠. 하지만 새해 맞아 이런 언론 기사의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기부 문화를 독려하고 그 기부 문화를 독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한 영향력의 사례가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란 겁니다.
그러니 언론사에서 1월 1일부터 27일 날 진행됐던 이 기부금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임영웅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기부가 가수와 팬클럽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너무 뿌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눔을 계속하여 실천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 계속 사회에 번지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또 재기부를 하게 되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또 활약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선한 영향력이 끊임없이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어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TV조선 미스터트로트냐 MBN의 불타는 트롯맨이냐. 시청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미스터트로트가 압도적으로 강했네, 불타는 트롯맨이 강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 와중에도 이서진 PD의 불타는 트롯맨은 당연하거니와 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불꽃 튀는 맞상대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경쟁적으로 인재 확보에 나섰지만 트로트 업계가 한동안 눈치를 봤다. 한쪽은 임영웅을 만든 방송사고 또는 프로그램이라 어필했으며 다른 쪽은 임영웅을 만든 제작진이라고 어필했다. 트로트 인재를 보유한 기획사들은 양측 제작진의 강력한 섭외 욕구를 받고 동시에 굉장히 난감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가수와 소속사를 곤란하게 만드나요? 이게 제작진들이 할 행동입니까? 저는 이거 보고 너무 황당했고, 아니 이렇게 양쪽에서 양팔을 잡고 당기면 특히 영웅님 같은 경우 입장이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사실 뭐 미스터트롯2가 혼자 방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영웅님은 절대 출연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TV조선 측에서 영웅님을 제대로 대우한 것도 아니고 서혜진 PD가 영웅님을 대우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님은 미스터트롯에서 받았던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신정훈 대표님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다큐멘터리의 그 중요한 방영권을 TV조선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서혜진 PD와 TV조선의 이런 행동이 제2의 임영웅이란 단어를 끊임없이 대중들과 언론사를 통해 나오게 만들었고 결국 영웅님을 계속 곤란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TV조선의 경우 영웅님과 극적 타결을 했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타이틀답게 제2의 임영웅을 내세우고 있지만 웃긴 건 불타는 트롯맨이죠. 서혜진 PD가 언제부터 영웅님을 대우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2의 임영웅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언론사에서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역시 황당하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웅님에 대해서 트롯맨들에 대해서 자신이 발굴한 스타들일 뿐이고 MZ세대들을 통해 차세대 물갈이를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트롯맨들이 탄생할 수 있다. 제2의 임영웅이 탄생할 수 있다. 이런 망발을 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반응은 더욱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그게 할 이야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만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끔 사람들을 보면 자신감과 오만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참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변에 조언을 들어도 귀를 닫는다고 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팩트가 있는데 바로 2023년 희망을 가진 어린 아이들입니다. 차세대 스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린 아이들이 왜 제2의 임영웅을 또 미스터트롯과 서혜진 PD가 이야기하는 쉽게 탄생할 수 있는 제2의 임영웅 불가능하다라고 반증을 하느냐?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같이 영웅님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친구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트로트를 몰랐던 이 어린 친구가 미스터트롯 시즌 1을 보면서 트로트 가수라는 장래의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어리지만 노래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임영웅처럼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하고 방탄소년단 같은 세계적인 가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자, 이렇게 어린 10대, 어린 초등학생에게도요, 자신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스타가 영웅님과 트롯맨들, 그리고 방탄소년단입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 초등학교 5학년이 트로트를 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 어린아이가 영웅님과 트롯맨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꼽습니다. 이제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앞으로 자라날 새싹들, 앞으로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희망을 가진 차세대 스타들에게 엄청난 롤모델, 목표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 가수 임영웅만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라는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서혜진 PD가 말한 이 젊은 세대들로 가수들을 바꾼다, 구성을 바꾼다고 해서 영웅님 같은 스타가 탄생한다? 굉장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영웅님의 광고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터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 영웅 시대분들 사이에서요, 벌써 영웅님의 청정원 햇살 담은 광고에 대하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웅이가 햇살로 활동하게 된 햇살 담은 간장 제품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진간장. 그래서 이렇게 9년 이상 된 양조 간장이다, 모든 요리에 사용 가능하다, 100% 자연 숙성 발효했다, 이런 간장에 대한 공부를 쭉 하고 있고요. 끝이 없습니다. 햇살 담은 시리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어린 팬들 사이에선 벌써 이 간장 종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소천사님들은 이미 요리의 대가들이시니까 이 간장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어린 MZ 세대 친구들은 요리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영웅님의 간장을 구매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렇게 길게 작성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영웅님이 MBC, SBS, KBS 각종 공중파 방송에 대거 등장을 확정지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바로 광동경옥고 얘기인데요. 광동경옥고 TV 광고 편성표가 이렇게 공개됐는데, 자, 1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1월 4일까지 거의 매일 방영됩니다. KBS에서도 나오고요, MBC에서도 나오고요, SBS에서도 나오고요, TVN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다른 방송 채널에서도 다 나오는데, 중요한 게 어떨 때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보니까 KBS는 1박 2일, MBC는 복면가왕, 드라마는 SBS는 드라마 재방, TVN은 유퀴즈 온 더 블럭, MBC 드라마는 나 혼자 산다, SBS 플러스 채널은 런닝맨.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굵직굵직한 방송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영웅님의 광동경옥고 TV 광고가 모조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광동경옥고에서 아주 전략적이고 전투적으로 영웅님의 이 광동경옥고 광고 영상을 송출할 것을 확정 지었다는 겁니다. 이 광고 영상들 이런 프로그램에 위치시키려면요, 진짜 방송국에 막대한 광고비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굵직한 공중파 뿐만이 아니라 각종 채널과 특히나 그냥 채널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대표 간판 프로그램이 나오는 시간대에 광고 편성이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영웅님의 이 광고 모델로서의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는 결정적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웅님에 대한 이런 기쁘고 팩트 있고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는 신나는 소식 세 번째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새해답게 떡국 맛있게 드셨길 바라고 기분 좋은 첫날 되시길 바라며, 다음 소식도 신나는 내용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만나요.